특례 증여분만큼은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이 돼요. 사무관자산 비율을 나중에 가업 상속일 때 다시 따져봐요. 그 당시에 우리가 무관자산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30%를 뺀 70억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대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는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특례증여 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이혁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가업승계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고 나서 이제 차후에 상속할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상속이란 이벤트는 뭐 확정적으로 오거든요. 단지 이제 시기를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가업 상속 공제라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데 단순히 600억까지는 세금 안내 이렇게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방식들도 좀 오늘 다양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례증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특례증여 상속세 정산 시 주요 고려사항을 조금 나열해 보면 첫 번째는 상속세 신고 시에 사전증여 합산 대상 여부를 좀 판단해야 돼요. 이제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일반 증여는 증여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할 때 합산하잖아요. 맞아요. 10년.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합산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데 특례증여분만큼은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이 돼요. 특례는. 그래서 20년, 30년 뒤에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특례 증여 재산은 합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 무관자산 비율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무관자산 비율에 대한 일반 증여분은 아까 말씀대로 10년. 그리고 사업 관련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합산. 두 번째는 조특법상 제27조 6 제9항의 요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수증자 지분 및 경영유지 충족 시에 특례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 공제하고 연결이 가능하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속일 개시 당시에 사업 상속 공제 요건 이제 충족해야 돼요, 똑같이. 근데 그때 조금 다른 점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은 안 하셔도 된다. 뭐 당연하겠죠. 상속이라는 게 나중에 아주 연로하신 경우에 계속 대표이사로 계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증여 특례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피상속인 되실 분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가업상속 공제 못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특례 증여 당시에 그 보유 주식을 지금도 보유한 걸로 보고 요건 적용을 그대로 해줍니다. 상속 공제에 또 해준다는 해당이 거죠?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산 특례 증여 재산에 대해서 가업 상속 공제 적용 시에 저희가 사업 무관자산 비율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증여특례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나중에 가업 상속일 때 다시 따져봐요. 그때에 따라서 가업 상속 공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표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100억이고 그때 무관자산 비율이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특례증여는 90%가 특례증여 대상이 되는 거고 10%는 무관자산입니다. 그래서 전체 만주 중에 90%는 특례증여, 10%는 일반 증여로 해서 특례증여 했어요. 그러면 무관자산 10%, 그 다음에 관련자산 90%. 그러면 많은 대표님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거가 우리가 5년 동안 사업 관리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럼 주식 처분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 관련 자산 90%만 내가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일반 증여세는 무관자산 비율 10%에서는 관계없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전체 만주에 대해서 모두 특례증여 사업 관리 대상이 됩니다. 요건 충족이 돼야 돼요. 결론은 한마디로 만주를 모두 특례증여 하려고 했는데 사업 무관자산이 10%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증여를 한 거로 판단을 하고 관리는 만주 전체를 하라는 거예요. 특례증여 하여튼 그에 대한 제도를 다 적용을 했죠. 무관자산 비율만큼은 일반 증여를 한다고 할 수밖에 하더라도. 없었던 거고. 그렇죠. 근데 10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주식 가치가 2배로 뛰었습니다. 근데 상속 시점에 무관자산 비율이 3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 더 늘어난 거예요. 자, 가업 상속이 일어났어요. 사업 상속 공제를 하려고 할 때는 가업 상속
특례 증여 그 당시의 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일반 증여된 10%는 신면이 경과해서 맞아요. 합산이 안 되고 이제 가업 특례 증여 대상이 되던 90%에 대해서만 가업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는데 네. 우리가 공제를 따질 때는 특례 증여 당시에 100억에 대해서 현재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인 30%를 뺀 70억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만약에 무관 자산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했던 100억 전체가 공제가 될 텐데 70억밖에 안 되는 거죠. 공제가 100억이 되니까 10억이 더 남는 거네요. 더 남는 거고 대택이 되는데. 근데 지금은 30%가 되니까 네. 70억이 되니까 오히려 20억을 손해인 거네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할 때요, 이 부분들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저희가 그 증여 특례할 때는 네. 그 특례 그 증여에 대한 우리가 서류가 들어갈 때 그 시점에 무관자산 비율만 저희가 조정하면 되거든요. 네. 정말 상속은 시점이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 당시에 우리가 무관자산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맞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주로 주 수입원이 뭐 임대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제 기존 고객사 중에서요, 가지급 비중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데가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네. 조합원에 나가는 대여금이 있어요. 네네. 그 무관자산 비율이 엄청 높아서 못하다가 일시적으로 대여금이 회수되는 그 시점에 제가 특례 증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업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는 사업 무관자산 대여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상속 공제 시점에 왕창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 결국은 승계증여 분을 갖다가 나중에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네. 사업 무관자산 관리가 진짜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점을 모르니. 네. 결국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를 효과적으로 받기가 좀 어려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특례 증여 받는 게 유리할까?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사업 무관 자산에 대한 이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네. 대표적인 이제 사업 무관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관리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가 있거든요. 네. 뭐 주택이나 뭐 전답, 임야 같은 것. 그리고 업무 무관자산, 나대지나 투자용 부동산이 있죠. 네네. 직접 사용 목적으로 수익으로 지금 저 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네네네.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업무용으로 전환해야죠. 그렇죠. 처분해야 되죠. 맞아요. 이게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전답, 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게 사실 지목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네네. 여기에 있는 최대 주주의 임직원 가족들이 실제로 그 주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 별장처럼 안 돼요. 사용할 맞아요. 수 있는 경우죠. 무조건 안 오로지 되죠. 직원만. 맞아요. 그래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네. 국민주택 규모, 네. 그리고 한 5년간은 무상으로 직원들한테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면 이건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오, 네. 그리고 임대를 놓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음. 이건 첫 번째는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거나 그죠. 직접 법인이 사용하거나 그러면은 또 다른 기업으로 그 부분들을 분할해서 빼내거나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무관자산이 많은 거가 이제 가지급이죠. 맞아요. 예, 가지급 정리해야 됩니다. 돈 빌린 거. 네네. 그래서 이제 갚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 부분들을 퇴직금으로 상계하거나 음. 배당이나 소각대금으로 상계해서 없애기도 하고요. 맞아요. 기차 대여금 같은 경우는 상환 받고 이 부분들을 보통 예금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보통 예금으로요? 네네. 오. 이 보통 예금도 사실 클 경우는 과다보유 현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과다보유는 회사가 직전 5년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200%를 초과하는 부분들은 맞아요. 굳이 이 정도 현금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업무적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네. 이거는 과다보유 현금에 대해서는 무관자산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간을 가지고 사회 유출해야 되겠죠. 맞아요. 퇴직금이나 뭐 배당이나 소각이나 처리해야 되고요. 이제 법인의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용 처리가 되고 저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없으니까 네. 부외자산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비영업용 주식이나 채권,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무 무관으로 봐요. 아, 이것도. 네. 그래서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 있는 활동 괜찮은데 네. 우리가 뭐 법인이 투자나 재무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오. 그렇게 관련해서 보유 중인 부분들, 주식, 채권, 금융상품 부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영업활동에 직접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입증을 좀 해야 돼요. 네. 특히 이제 해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건 영업 활동으로 주는 거지 우리가 투자나 그러네요. 다른 재무 활동 아니다.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보통 이제 가업 승계를 고민할 때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받고 네. 이제 그 부분을 보통 이제 가업 상속 공제까지 끌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준비하는 이제 대표님들이랑 필수적으로 좀 체크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업 무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공제액 상당의 주식수보다 처분 금지 주식수가 더 많아져요. 특례 증여에도 마찬가지 적용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네네. 또 사업 무관 자산 비율 상당액은 가압 상속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서 처분 금지 주식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압 상속 공제를 준비하는 기업은 뭐 늘 강조합니다만 무관 자산 비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또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가압 상속 공제를 검토하는 회사는 결국 그 자산에 대한 이제 상속세는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상속세를 좀 줄이고 특례 그 제도를 활용하는 부분만큼 중요한 거가 맞아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맞아요. 이제 그 부분들은 일단은 피상속인의 퇴직금, 유족 보상금 맞아요. 거기에 대한 재원을 회사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또 효과적으로 사망보험금들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이 피보험자가 또 그 피상속인의 그 계약자나 피상속인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그 보험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는데 맞아요. 계약자가 소득이 있는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를 피보험자를 이제 피상속인으로 하게 되게 되면 그렇죠. 아버지 상속으로 내가 보험금 받는 거는 마찬가지나 이건 맞아요.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지가 않죠. 그러네요.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똑같이 10억을 받더라도 10억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게 되면 4억, 5억에 대해서는 세금인데 맞아요. 10억이 소득이 있는 자녀가 납부를 하게 되게 되면 그 10억은 비과세, 맞아요. 본인 자산이니까요. 맞아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소득이 없는 자녀들은 물려받을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재원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법인한테 배당을 하고 가족법인의 주주니 주주로서 매년 배당받는 금액을 재원으로 본인이 계약자 수익자, 그래도 되네요.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네. 그렇게 해두게 되면 상당한 절세 효과와 상속세 재원들을 발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업 상속인의 그 외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상속재산 배분 이것도 중요해요. 네. 결국 증여특례나 상속공제는 결국 그 상속 실제로 그 경영하는 대표자한테 지분들이 다 가는 거니까 다른 자녀들한테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맞아요. 나중에 조금 분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전에 좀 가르마를 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아까는 무조건 어쨌든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세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네네. 요즘에 많이 활용하는 게 가족법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좀 대표적인 방법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인 법인의 오너 CEO를 가족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해서 퇴직금, 유족 보상금 받는 것. 이건 뭐 기본이고요. 네.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법인의 주식 일부를 CEO가 보유한 다음에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면 처분 금지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별도 법인을 가족법인 설립하고 거기에 대한 지분들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상속이 일어날 당시 시가로 가족들은 그 법인의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상속받는 셈이 되는 거고 맞아요. 그걸 현재 시가로 취득했으니 시가로 법인에 매각을 하고 그 대금 받아도 뭐 소득세는 없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족법인 자녀 외에 대표님도 지분 일정 부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그런 있고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족법인에서 상속인의 소득을 만들어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상속 재산인 사망보험금 네. 뭐 대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해서 네. 보험 가입해두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보유한 가족법인의 주식을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법인에 매각해서 상속세 재원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죠. 맞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네. 특례 증여 후에 가업상속공제 할 때 네. 이 사업 무관자산 비율에 따라서 이제 상속세 계산하는 네. 예시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특례 증여 당시의 주식가액은 15억 원, 무관자산 비율 10%. 10%. 그러면 10%인 1억 5천은 일반 증여, 맞아요. 나머지 13억 5천은 특례 증여.
그러면 특례증여 관련해서는 세금이 3,500만 원, 10%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증여 후에 1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 뒤에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네네. 근데 상속 개시 시점의 주식 가액은 30억 원. 오. 그때 무관자산 비율은 5%가 더 늘어서 아. 15%가 됐다고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합산되는 증여 재산 가액은 이제 10년이 경과해서 일반 증여 부분들은 빼고 네. 13억 5천이 합산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가업 상속 공제는 증여받았던 15억에 대해서 네. 현재 업무 무관 자산 비율을 뺀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업무 무관 자산이 15%니까 12억 7,500만 원이 공제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증여 재산 합산되는 거는 13억 5천인데 맞아요. 공제되는 거는 12억 7,500. 오히려 더 적어요. 공제액이 더 적어요. 네, 공제액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손해보는 장사네요. 네, 그렇죠. 가업상속 공제까지 받겠다 그러면 네. 사업 무관 자산 관리는 필수다. 네, 필수다. 아.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이벤트가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구조 자체를 무관 자산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계속 좀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뭐 특례증여를 받았으면 그때보다는 무조건 낮춰지게 해야 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무관 자산 비율이 주가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상담하게 되면 대표님께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사실 증여하고 양도는 저희들하고 잘 협의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점을 조절할 수도 있고 가액도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상속은 시점 자체를 저희가 알 수 없어서 특히 업무 무관 자산 비율에 대해 가지고는 꾸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구조적으로 무관 자산 비율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 형태로 우리 회사의 내부 경영 체계를 좀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니 한번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